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스킬즈 관련 이야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정말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가장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장기적인 이슈여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저점을 찍고 많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가격이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르긴 올랐으나 만족은 안 되는 그런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FC와 함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킬즈의 게임을 더 쉽게 이용하게 하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벽히 제로 베이스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하게 되면 광고비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모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게 좀 걱정될 텐데 그걸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킬즈의 게임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개발자에게도 역시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즈 게임이 알려진 바로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출시까지. 근데 빠르면 23년 정도로 보고요. 아마 24년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획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좀 단축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스킬즈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로 실시간 게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결 게임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UFC 게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지고 이 협업을 몇 달, 몇 년 안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UFC 및 UFC의 선수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UFC의 팬들이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있었던 엑싯 게임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도구죠. 개발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UFC는 재료죠. 도구는 있었으나 게임을 만들 재료가 없었다면 이번에 UFC는 이 두 가지를 거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는 개발사가 들어와서 이게 요리라고 치면 요리사가 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스킬즈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다. 어떤 게임이 나올지는 개발사의 역량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래 들어서 이 정도로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좋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방향성 측면에서 조금 좋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 23년도가 아닐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염두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업스타트 관련인데요. 주가가 엊그제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말아 올리긴 했는데 목표 주가를 75로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원래 110이었는데 110에서 다시 낮췄고요. 여러모로 업스타트의 주가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최근에 핀테크의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이렇게 낮게 나온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업스타트가 왜 그런지 사실은 계속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뛰어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BM 구조상 그게 사실은 단기간 내에 이걸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업스타트의 실적은 대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이게 없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죠.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았고요. 1년 목표 주가가 75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모델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체율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대형 은행의 연체율보다 낮지 않은 정도로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 연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약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AI 서비스의 정교함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한다고 해서 딱히 단기간 내에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이게 그냥 시장 경제의 흐름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더 확장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에 반박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연체 추세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애널리스트는 이 연체를 계속 언급해 오면서 업스타트의 목표 주가를 높게 주지 않은 건 맞습니다. 이전에 네, 소파이는 20을 줬었네요. 네, 그러니까 핀테크를 굉장히 싫어한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고 거의 목표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낮게 나왔었는데 현 주가 대비해서 거의 계속 다 홀드였습니다. 한 100 정도, 네, 100달러를 넘는 정도의 주가에 있을 때 계속 홀드 하다가 이번에 셀을 냈습니다. 여기서의 데미지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실제로 연체가 어떻냐라고 보자면 미국 내 연체가 최근에 조금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개인 대출로만 보자면 코로나 때 높아진 게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여러 정책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거나 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고 기타 등등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연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스타트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대형은행,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은 역시 연체율이 낮지만 이 평균적으로 보자면 연체율이 한 6%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업스타트가 네, 보시면 한 4%에서 5%까지는 안 가네요. 한 4%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대출 조건이 조금 더 이 2%보다 아니면 신용 조건이 좀 조금 덜 좋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연체율이란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스타트가 이걸 과연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지 사실 내리는 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 연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스타트만 어떠한 기술, 뭐 AI 기술이 있건 어쩌건 얼마나 많이 선별을 하건 간에 이 추세가 적당히 반비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더 추가한다거나 모기지나 자동차나 여러모로 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를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업스타트가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슈보다는 오히려 업스타트의 서비스 확장 측면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